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제임스이며 현재 회사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제 아버지만큼은 정말 특별하신데요. 제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거든요. 미국에서 군인은 몹시 명예로운 직업이라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제게만 특별한 대접을 해줬던 것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자원해서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었고 한국을 위해 더 봉사하겠다며 한국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장기간 아버지 없이 생활해야만 했죠.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친할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하셨고 전투 중에 순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군인이 되셨고 한국에 더욱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게 한국은 그저 머나먼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는 가족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나 미웠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오신 아버지께 몹쓸 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가족보다 한국이 더 좋으신 거예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며 제임스, 지금의 한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한국인들은 전쟁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돼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돕는 게 값진 일 아니겠니? 내 할아버지가 도운 한국이 새싹이었다면 내가 지금 돕고 있는 한국은 묘목으로 자랐으며 제임스 내가 어른이 됐을 즈음엔 한국은 굵고 큰 거목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봤거든. 아버지는 제 불만 가득한 마음을 아시긴 하는지 부대 근처의 한국인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 교육도 시켜주고 고아원 봉사도 다니시는 등 한국인들을 위해 몹시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렸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도대체 남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나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잘 사는 국가도 아니었고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군들은 다들 한국으로의 파견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성적도 훌륭한 아버지가 왜 한국을 굳이 자원하면서까지 간 것이고 또 그렇게나 오랫동안 복무하는 건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제는 저도 어엿한 가정이 생기고 아버지가 되니 제 아버지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군요.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처럼 가난했던 한국은 현재 엄청난 거목이 되어 세계 경제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때 아버지가 가르치고 도움을 줬던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어서 종종 아버지께 편지나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젊은 나이에 순직하신 이후 아버지는 몹시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각종 파견 수당이 많이 나와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버지는 나이가 듦에 따라 노인성 질환이 점점 심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철두철미하셨던 군인 아버지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고 온다거나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까먹어서 집을 홀랑 태울 뻔한다거나 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이런 아버지가 걱정돼서 병원에 가기를 권유드렸죠. 그러나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제임스, 가정도 있는 녀석이 비싼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그러니 신이 주신 병이라면 그냥 달게 받아야겠구나. 나는 제임스 내가 멋진 남자로 성장한 것을 본 것만 해도 만족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그러나 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아버지께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찾았죠. 저희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냥 흔한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이라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셨지만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셨으니 엄청나게 심란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신 이후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매번 다니던 길을 까먹으셔서 길을 잃으셨다거나 하는 일까지 잦아졌으니까요. 이런 아버지를 늘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갈수록 야위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욱 위축되셨고 저희 가족은 알게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알츠하이머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아버지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그렇게나 그리워하시던 한국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것이죠. 바쁜 삶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아마 이번이 아버지와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탄 아버지의 눈가는 촉촉했어요.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한국을 간다는 사실이 설레면서도 제정신으로 남기는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에 잠기신 모양이었죠. 얼마 후 몇십 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아버지께서는 멋지게 발전한 한국에 감탄을 하시면서 자신이 한국인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아원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고아원에 가려고 버스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웬걸 아버지는 버스에 탑승하시다가 그만 손을 잘 못 짚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머리부터 떨어지셨고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그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걱정되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셔서 뇌 기능이 안 좋은데 이번 일로 더욱 안 좋아져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는 뇌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신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약간의 찰과상 말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네요. 그런데 이거 알츠하이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건가요? 제 소견으로는 이건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초기 상태라서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시작한다면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곳은 미국에서도 꽤나 큰 대학 병원이었고 아무리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지만 미국의 의료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사 입장에서 전의 검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한다는 건 웬만한 확신과 용기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와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의료 기술을 못 믿겠다고? 한국의 의료 수준은 미국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뛰어나.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저렴한 한국의 병원비 때문에 한국인들은 병원 가는 걸 겁내지 않지. 그래서 숙련도는 오히려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보다 높을 거야.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가 무척이나 많아서 이 분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어. 한국을 한번 믿어봐. 저는 친구의 확신에 참 말에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걱정이 많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한국을 칭찬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저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더욱 정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맨날 가던 길도 까먹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치매 초기 상태라니요? 뭔가 잘 못 검사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의사는 글쎄요. 검사 결과 환자분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결과를 받고 심적으로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기억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같은 불치병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심적 부담감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즉,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라는 결과를 받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부담감에 늘 긴장하셨고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저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한국 병원의 몹시 체계적이고 빠른 시스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갔을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직업의식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신경 써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치료를 잘 받았으니 앞으로 상태가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급속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옛날의 총명함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매번 가던 길까지 까먹으셨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상태가 나아졌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시며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내주신 용기 덕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번 여행을 끝으로 삶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병원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눈물을 감추더라고요. 어쨌든 아버지는 퇴원을 하시고도 그동안 못했던 한국 구경을 더 하고 싶다며 한국을 실컷 둘러보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너무도 만족해하시며 거저 얻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새로운 직업을 다시 구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청소부 일에 지원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아버지는 지난 한국 여행이 꽤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 영웅인 아버지를 살려준 은인이고 저는 제 아버지의 기적과도 같은 상태가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네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불치병을 진단받았다면 특히 뇌와 관련된 분야라면 반드시 한국에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나라이고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처럼 새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